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지난 21일에 실종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이 실종된 지 34시간 만에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이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에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이한길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진 공무원 A씨는 실종 28시간 만에 발견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쪽으로 3에서 4km 떨어진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은 A씨를 발견하고 A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정보자산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6시간 후쯤 방독면을 쓰고 있던 북한군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를 총으로 쐈습니다. 이후 불을 질러 시신을 그 자리에서 훼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A씨가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평소 해류의 방향을 잘 알았으며 선박에 신발을 벗어놓은 점 등으로 미뤄 월북 의사가 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21일 오전 11시 30분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A씨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1시간 넘게 A씨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배 아래쪽 CCTV 사각지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A씨의 슬리퍼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해경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마침 꽃게잡이철이어서 주변에 해경과 해군 선박 10여 척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이들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들어갔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반, 북한 동산고 부근에서 북한 선박이 A씨를 발견한 걸 우리 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A씨를 바다에 둔 채 표류 경위를 들었고 북한으로 올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뒤인 밤 9시 40분 북한 상부는 A씨를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A씨는 여전히 물에 빠진 채였고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분 뒤 북한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합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도 이 불꽃은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인 23일 우리 군은 여러 정보를 분석해 A씨의 사망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5분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사실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에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도 열렸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먼저 NSC 발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요약하면 강력한 규탄 그리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런데 앞서 군 발표를 보면 우리 당국은 지난 22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에서야 이런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의 설명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 북한과 한 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첩보가 들어온 내용을 유엔사 정전위원회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22일 밤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23일 새벽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고 이날 아침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요. 그 23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잖아요. 야권에선 그 연설 때문에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를 해서 18일에 유엔에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2일 밤에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연설 내용을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고요. 또 첩보의 신빙성도 당시에는 불확실했다면서 유엔 연설문과 이번 사건을 연결짓지 말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정치권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각 당들은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서욱 장관으로부터 경위를 듣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위로 보고를 받았는지 시간대별로 공개하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북한에서 사망한 건 2008년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미 냉각된 남북관계도 앞으로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2008년 7월 평범한 주부였던 박왕자 씨는 금강산에 관광을 갔습니다. 박 씨는 당시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북한군의 해안초소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북한에 간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건 당시 박왕자 씨 사건 이후 12년 만입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쏜 뒤 시신까지 훼손했지만 우리 측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유엔해양법 98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만 하고 현재까지 정식 비준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행동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들어 남북 간 대화는 사실상 쭉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고하더니 개성에 세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까지 겹친 겁니다. 북한이 과연 유감 표명 등 성의 있는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북한에서 숨진 어업지도원의 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친형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격 소식은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인터넷하고 방송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보도를 보고 아신 다음에 혹시 공식적인 설명은 못 들으셨습니까? 뭐 전혀 국방부나 통일부, 그다음에 뭐 정보당국으로부터 연락도 없고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 발표 내용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다고 하니까요. 아마 설명은 네. 못 들으셨지만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는지는 아실 텐데요. 국방부는 동생분이 월북을 한 걸로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맞지 않고요. 건강하고 건실하게 서해업단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서해업단의 주요 업무가 서해안에서 발생되는 중국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예. 국가 간이나 어떤 사명감이 없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단속하는 단속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연락을 네. 나누신 게 언제쯤일까요?
토요일 날 예. 그 밤 9시 한 40 몇 분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혹시 좀 평상시와 다르다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 네.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던 혹시 소지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실종 수색할 때 예. 그 사고 선박에 올라가서 동생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옷이나 그런 부분들은 잠깐 체크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국방부에서 좀 간과하고 그 얼북이라는 말을 멘트가 가당치가 않다는 게 뭐냐면 동생의 지갑하고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신분증이나 공무원증이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북을 했다. 특정을 동생으로 지목을 하고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그 발표를 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족 사고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좀 추정을 합니다. 실족이나 실종이나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배도 예. 그 배에 지금 그 이선한 지가 예. 약 한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넘어져서 그냥 그 하면은 그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정부가 앞으로 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혹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 이런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듣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북한에서 그 총격 사망이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무고한 시민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엄청난 그 붕괴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국방부 취재기자와 당시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방금 숨진 어업지도 공무원 친형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월북과 관련한 부분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월북한 걸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고 근거도 좀 밝혔죠.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정보자산을 통해 A씨가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이 군의 설명입니다. 예. 또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이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개인적인 가정사와 채무 관계 등이 겹쳐 힘들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해수부는 일단 개인 채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실족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죠. A씨가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일단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A씨가 북한군과 접촉한 시간은 피격 당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시점은 약 1시간 뒤인 4시 40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군이 총을 쏠 때까지는 약 5시간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5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일단 군은 접촉 사실은 알았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이 군의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이 총격을 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A씨 사망 다음 날 유엔사와 협의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보내는 조치 정도만을 취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세부 내용만 놓고 보면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9.19 합의에 북측으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이 사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9.19 합의 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대 행위가 세세히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북한의 행위가 합의 정신이나 취지 자체에 반한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도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예. 북한군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은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추정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걸 보면 이 코로나19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7월 탈북민이 김포 배수로로 넘어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북한 당국은 개성 지역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방부대의 허술한 경계 근무 실태를 강하게 문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북중 접경 지역에 사실상 사살령을 내려놓았고 실제로 사살한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람 목숨을 특히 무장도 안 한 민간인을 살해했고 또 그 이후의 조치까지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